우리 군이 중기 해군력 증강 계획을 발표하자 일본 언론들은 자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상정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매체 JB 프레스의 보도가 좋은 예이다. JB 프레스는 우리 군의 해군력 증강 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 조치와 지소미아 파기 등을 감안하면 한국이 확보하려는 군함 가운데는 일본을 가상의 적국으로 의식한 게 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200에서 24 국방중기 계획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91조 원을 투입해 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 한국형 구축함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230mm 다연장 로켓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 당국은 단거리 이 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 연구를 통해 개념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2030년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JB 프레스는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을 물고 늘어졌다. JB 프레스는 3만 톤급 경항모는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이즈모 헬기 탑재 항모함보다 약간 크다고 강조하고, 한국은 현재 단거리 수직의 착륙기와 같은 함정 탑재 고정입 항공기가 없으며 한국의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에도 STOV-1 항공기는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즈모급 헬기 탑재 항모를 F-35B STOV-1 탑재를 할 수 있도록 개조에 들어갔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16일 미국 최첨단 F-35B 스텔스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41대 가운데 18대의 도입 예산을 상정하기로 했다. 일본은 대형 구축함인 이즈모를 개량해 F-35B를 함재기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즈모급은 길이 248m, 너비 38m, 만재 배수량 27,000톤으로 일본이 보유한 헬기 탑재 호위함 4척 중 하나다. 헬기 14대를 실을 수 있다. JB 프레스는 또 북한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만큼 항모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연안에서 배치해 작전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일 해군의 전력과 공군력, 지대함 미사일 세력을 감안할 때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항모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전함은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배치-2와 통합화력 지원함, 장보고 3 잠수함 배치-1을 예를 들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배치-2는 SM-2, SM-3 블록 IB, SM-6 지대공 미사일을 장비한 구축함으로 일본이 걱정해야 할 부분은 지대공 미사일과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128mm 수직발 사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JB 프레스는 전했다. 통합화력 지원함은 미군의 아스널10과 같은 함정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지상공격 능력을 갖춘 전함이다. 한국은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지상공격 전함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KSS 배치-2 잠수함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리튬이온 전지를 장착해 고도로 정숙한 잠수함이어서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자수만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 사관을 갖추는 것은 일본이 걱정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겁을 내는 것은 바로 현무 3시 순항미사일이다. 한국군이 건조해 배치할 함정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무 3시는 현재 한국 육군이 운용 중인데 최대 사거리가 1500km다. 이를 해군용으로 개조해 이지스함과 구축함, 통합화력 지원함에 배치할 경우 일본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JB 프레스는 현주 3시 외에 한국 육군이 실전 배치한 현무 2B와 2C도 두려워한다.
이지스 구축함과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이 이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염려한다. 현무 2B와 2C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500km, 800km다. JB 프레스는 함정에서 발사할 경우 한국 해군은 일본 도쿄를 비롯해 광범위한 지역을 사정권에 둔다고 강조했다. 2. 주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우리나라 미사일. 현무 미사일은 현재 우리 군이 가진 장비 중 가장 강한 전략 무기이며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 수단이자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1970년대 초 개발 시도된 백곰 미사일 계획의 후신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1986년 현무-1을 시작으로 2006년 현무-2, 현무-3 시리즈를 배치하면서 미사일 전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미사일이며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들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무 미사일은 계속 개발이 진행되면서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에 주변 국가들은 우리 군 현무 미사일 배치에 대해 반발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현무-1. 사실 처음 등장한 현무-1은 탄도 중량 500kg, 마하 3 수준의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180km로 짧아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과 비교당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밀독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 공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바로 현무-1이었습니다. 북한 공군은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비행장을 제대로 가동하려면 현무-1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특수부대에게는 현무-1을 발견하면 기존 목표를 제쳐놓고라도 먼저 파괴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현무-1은 200개 이상 생산돼 차량용 발사대에 장착되어 나이키를 운영하던 강화진지에서 운용되다가 현무-2의 임무를 넘기고 퇴역돼 예비 전력으로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화의 표적 단도탄 KBS가 공개되면서 현무-1의 모습은 더욱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까지 겨냥한 현무-2. 사거리 현무-2A 300km, EB 500km, EC 800km. 탄도 중량 현무-2A 2000kg, EB 1000kg, EC 500kg. 현무-1이 나이키 미사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현무-2는 완전히 새로운 정밀 타격용 미사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무-2AB는 전술 탄도 미사일 중 가장 뛰어난 생존력을 자랑해 방어 불능의 미사일이라 평가받았던 러시아의 이스칸다르와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현무-2는 사거리가 상당히 가변적인 미사일이며 궤도 정점 45에서 50km 이하 고도에서 A형 기준 300km의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중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비행 궤도입니다. 2017년 9월 15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6분 만에 2발을 발사했던 미사일이 현무-2A입니다. 2015년 6월 공개된 현무-2B는 사거리가 500km까지 연장되었으며 발사 속도는 이스칸다르와 동일한 마하 7입니다. 2016년 1월에 공개한 현무-2C는 사거리 800km이며 탄두부에 카나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현무-2AB와는 달리 추진체 연소 종료 후 일단 로켓을 분리하고 재도립체만 도립하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포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를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으며 최남단 제주도에서 발사해도 북한 신의주까지 날아갑니다. 만약 서해 5도에서 발사할 경우 중국 베이징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탄두 중량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후 탄두가 최소 1톤 이상으로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실전 배치가 3000톤급 일본 잠수함의 6개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현무입 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보다 심하게 반발하는 현무-3. 탄도 중량 현무-3A BCD 500kg, 사거리 현무-3A 500km, 현무-3B 1000km, 3C 1500km, 3D 3000km. 육군 미사일 사령부와 해군의 제7기동전단, 잠수함 사령부에서 운용 중인 순항 미사일입니다. 제7기동전단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서 장착되어 있는데 일본, 북한, 중국 동북지방, 러시아 극동지방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반도 어디에서든지 베이징은 언제든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현무-3 미사일을 특수부대로 무력화시키겠다고 주장하며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무-23 모두 북한의 군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주요 무기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3은 제트 엔진을 통해 음속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며 저고도로 비행하기에 포착이 어렵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다만 비행 속도는 로켓 엔진을 사용하여 음속 이상으로 비행하는 현무이보다 많이 느립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토마호크와 많이 비교하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러시아산 클럽 미사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군은 현무-2C를 포함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1000기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 무기 현무-4 엔진 2단 고체 연료 속력 마하 8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1톤. 우리 군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지시하에 추진되었던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을 2톤 이상으로 늘린 현무-4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초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 1톤인 현무-4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사일이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GBU-17보다 2에서 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를 조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미사일은 14톤 DF-21 MRBM, 18톤 DF-26 IRBM입니다. 현무-4는 중국의 DF-26 IRBM과 무게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